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상담실에서 아이들이 찾아올 때 자발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꼭 비자발적인 학생이라고 해서 막 나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는데 뭔가 의뢰가 돼서 부모님이 의뢰하셨거나 담임쌤이 의뢰하셨거나 해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의 초점은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약 1학년에서 한 2, 3학년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상담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비자발적으로 뭔가 온 학생들, 의뢰돼서 온 학생들에게는요, 이 학생들은 사실 좀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여기 상담실에 왜 왔지? 여기가 어떤 공간이지? 이런 것도 아이들은 사실 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 상담 선생님들 중에서는 1학년, 2학년에도 상담 교육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뭐 예를 들어서 차실수가 좀 많다면은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아이들이 좀 뒤돌아서면 좀 까먹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교육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조금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갑자기 교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럴 때 당연히 전제는 뭐냐면요. 부모님은 당연히 동의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의뢰를 받았다면 부모님께도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어느 시간에 아이를 내가 상담실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당연히 동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아마 너 마음속에 어떤 게 좀 힘든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 이야기를 나누실 거야 라고 부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안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땐 정말로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른 공간으로 간다라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저는 부모님의 동의를 다 받은 상황을 전제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인데 지금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또는 3학년이라면 또 3학년까지 얘기를 해서 너네 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마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 그럼 선생님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뭔가 다르게 좀 들리거든요. 마음 인터뷰를 하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아이들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도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나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너한테도 도와줄게. 그때 좀 도와줘야 돼. 막 약속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뭔가 되게 궁금해하고 이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뭔가 이제 이 친구가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상담실에 오는 이 친구도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으쓱으쓱 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조금 더 달라지죠. 억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마음 인터뷰라는 거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아이가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열심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아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이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이게 이 상담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너의 마음 중에서도 어떤 게 좀 힘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게 고학년에게는 설명이 잘 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저학년인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을 좀 이해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담실을 같이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요. 저는 먼저 바로 상담 시작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준비할 동안, 상담 준비할 동안 한번 여기 상담실 훅 한번 돌아볼래? 여기에는 어떤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여기도 한번 쑥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 준비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인터뷰할 준비 되면 그때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공간을 좀
보고 살펴보고 이게 좀 익숙하게끔 나에게 다가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이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찬찬히 둘러봅니다. 아, 여기에는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재밌는 보드게임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건데 나중에도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써볼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준비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요즘 학교에 뭐가 재밌어? 어떤 걸 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해?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아이 중에 자기의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러면 그냥 너 얘기 아니라 요즘에 1학년 친구들은 요즘에 3학년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해? 교실에서 어떤 걸 좀 재미있어 해? 가끔 싸울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주로 싸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스리슬쩍 이제 자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고 어떤 부분을 좀 힘들어하는지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좀 의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동물로 변신한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동물로 변신하면 어떤 동물로 변신하고 싶어? 그 동물은 어떤 점이 너랑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그 동물이 초능력을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너 마음대로 뭔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 바꿔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의인화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을 동물로 변신시키면 어떤 동물이 잘 어울릴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가족들이 어떤 동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교육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탐색도 해보고 뭐 상담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니까 여기는 어떤 공간인 것 같아? 이런 것도 당연히 초반에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상담실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말할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엔 선생님이 너 덕분에 이제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너랑도 친해진 것 같아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혹시 나중에도 기회가 됐을 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이렇게 마음 이야기 나누는 거 해볼 수 있겠어?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대다수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이랑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여기도 올 수 있겠지? 만약에 올 수 없다면 선생님이 데리러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실에 대한 간략한 구조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돌아가면 이제 그 의뢰를 하신 부모님, 동의하신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추후에도 계속 상담을 하게 될 건지, 그러면 만약에 상담을 하는 게 좋다면 언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이랑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라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아이를 뭔가 상담실로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담실이 이런 공간이구나.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저런 건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그럼 다음에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상담실에 가더라도 부담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열린 마음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상담실에 대해서 처음이어서 낯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를 한다면 조금 더 상담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